예,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2025년 하반기 하나은행 채용 공고도 떠서 하나은행 채용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자기소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나은행 채용 개요입니다. 하나은행 채용 개요를 보면 8월 29일 날 채용을 시작해서 서류를 시작해서 9월 17일 날 시간이 한 20일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은행권 중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상황에서 국민은행 채용이 가장 먼저 서류 마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국민은행 자소서부터 먼저 적으시고 하나은행 자기소개서는 그 다음에 영상 보면서 또 고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하고 뭐 실무진 면접, 최종 면접까지 해가지고 총 11월 말 되면 전형이 끝나고 전체적으로 채용 인원은 170명 정도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소서 문항을 한번 보는데 자소서 문항은 총 4문항이 나와 있고 분량은 1000자, 800자, 800자, 800자 해서 국민은행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1번입니다. 1번 하나은행에 입행하여 이루고 싶은 목표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인의 성장 계획을 작성해 달라라고 하고 총 1000자를 줬는데 저 1000자라는 분량이 작은 분량이 절대로 아닙니다. 1000자 2000바이트 정도 되면 A4 용지 한 페이지를 거의 꽉 채우는 정도 수준, 꽉 채우기 바로 직전까지 정도 수준, 그 정도 분량이 1000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 정도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 이루고 싶은 목표 적고 그다음 성장 계획 적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적기가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구조를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구조는 200자하고 800자 정도로 먼저 크게 한번 나눠보자. 나눠서 그럼 먼저 200자에는 뭘 적을 거냐 하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인가 하는 목표를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 800자 정도의 이제 본인의 성장 계획을 적는데 저 200자, 800자는 뭐 300자, 700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장 계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길면 길수록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800자 정도 성장 계획을 800자 정도로 좀 길게 잡는 편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잘 적으려고 그러면요. 그럼 물론 이제 저 성장 계획 800자를 채우기가 이제 쉽지가 않겠죠. 그걸 보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요 채용 부문이라고 하는 요 표 있지 않습니까? 요 표를 이제 여러분들도 봤을 텐데 그거 보면 이제 여기 종합금융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종합금융 안에는 개인금융, 기업금융, 외국환, 자산관리 다 포함되는 거죠. 소위 우리가 기업금융, 개인금융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 합쳐서 저 종합금융이고 그 중에서도 금융 비즈니스, 종합금융 안에서도 금융 비즈니스 분야가 저 개인금융, 기업금융을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신탁 분야도 있고 글로벌 분야도 있고 리스크 자금 분야도 있고 IB 분야도 있고 이런 분야에서 나는 어떻게 성장해 가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을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야 되겠단 말이죠. 그 다음 ICT 채용, 그 다음 디지털 AI, 지역인재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인재에서는 어떻게 내가 성장을 해 가겠다. 지역 안에서 이제 또 기업금융, 개인금융, 뭐 외국환이 다 담당을 하는 쪽이 이제 지역인재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요 채용 부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저 성장 계획을 이제 어떻게 적을 거냐, 800자를 어떻게 적을 거냐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여기에 적어 놓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꼭지를 한 3개 정도 성장 계획 나는 이렇게 성장해 가겠다 라고 하는 꼭지를 한 3개 정도를 잡아보자. 뭐 그게 기업금융 분야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뭐 개인금융 분야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제 이거는 금융 비즈니스 분야일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환 분야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잡아도 좋고, 그 다음에 안에 내부적으로 은행 안에서 생활은 이렇게 하겠다. 은행 외부의 마케팅 활동이나 외부 영업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내 개인 사생활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잡아가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내 자기개발 분야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뭐 여러 분야가 여러 계획이 꼭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 5년 후에는 이렇게 하겠다, 10년 후에는 이렇게 하겠다, 15년 후에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이 시기별로 이렇게 꼭지를 잡는 것도 좋고 어떤 식으로건 꼭지를 잡을 수 있겠죠. 분야를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꼭지를 한 3개 정도 잡아가지고 그 꼭지에다가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는 이 표현을 꼭 적으면서 그렇게 800자를 적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누어 놓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적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처음에 1000자를 적으려고 그러면 좀 막막하던 것이 이렇게 꼭지를 나눠 놓고 나면
적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종합금융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실 텐데요. 이 종합금융 안에는 금융 비즈니스 부문, 신탁 부문, 글로벌 리스크 자금, IB,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제일 많은 부분들이 이 금융 비즈니스 부문, 이쪽이 여러분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원자분들이요. 이 금융 비즈니스는 기업금융, 개인금융 이쪽을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자기소개서 적을 때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개인금융 지원을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목표나 이런 걸 적을 때 기업금융은 기업금융에 대해서만 적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이런 우리 일반 우리은행을 제외한 은행의 경우에는 이 금융 비즈니스 적으려고 그러면 나는 기업금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개인금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분야를 다 같이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활용을 해서 성장 계획을 그렇게 나눠서 세 꼭지 정도 그렇게 나눠서 분량을 일정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글을 적어보면 글이 잘 읽혀지고 좋은 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번은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의견 및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면서 누군가를 설득했던 경험을 생각해보자. 자, 그 안에서 본인의 어떤 점이 장점 또는 단점으로 작용했는지를 적어보자 라고 하는 문항을 주고 800자를 적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하나은행 자소서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2번 문항이 2번 항목이 가장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포인트는 2번 항목이 어려운 포인트는 바로 이 두 글자, 이 설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설득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설득을 하기도 참 어렵고요. 또 누군가에게 설득을 당해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설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 여러분들의 세대에서 일상생활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의견을 모아본 적은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설득이냐라고 하는 이 설득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의 정확한 명확한 정의, 개념, 보통 명사가 아니고 주상명사다 보니까 저거는 어떤 개인들이 받아들이기 나름마다 저 정의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설득이란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득에 대한 정의를 먼저 미리 내려주고 그 다음에 내 설득 과정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 구조는 총 이제 800자를 적어야 되는데요. 제가 구조를 200자, 400자, 200자 이렇게 나눴죠. 자, 그럼 맨 처음에 여기 200자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설득이란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때 당시 나는 이러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200자 정도에 적어주겠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중간에 400자가 이제 설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쪽 상대방 설득을 했다고 하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을 거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을 텐데 그 과정을 어떻게 이제 묘사를 하고 표현을 하느냐 그게 이제 중간 400자에 들어갈 것 같고 마지막 200자에는 요 마지막 저 질문 있죠. 본인의 어떤 점이 장점 또는 단점으로 작용했냐. 뭐 예를 들어서 끝까지 인내력이 있었다. 뭐 인내력을 가지고 끝까지 그 상대방과 소통하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200자에 적히겠죠. 그러면서 저의 장점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설득에는 많이 적히는 이 설득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뱅커스 블로그에도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 사장님 설득했던 거, 메뉴, 서비스 방법 이런 거를 개선했던 경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설득해서 이제 혼자 여행 갔거나 외국 여행 뭐 이렇게 교환학생 이렇게 갔다 온 거, 이것도 많습니다. 그 다음 학과에서 학우들을 설득해가지고 어떤 학과 행사, 학과 운영, 이거를 좀 달리 운영해 봤던 거, 이것도 많고. 그 다음 팀플 할 때 팀원들을 설득해가지고 본인의 생각하는 방향대로 팀플 주제나 방향을 이끌어 갔던 이런 경험 많습니다. 자, 이 경험을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적어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적을 경우에는 다른 분들도 많이 적고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표현이나 이런 거를 달리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이 내용 이외에 다른 설득 경험이나 그런 내용을 적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많이 적히는 설득 사례가 제가 4가지 정도 보여드렸는데, 이 2번을 잘 제가 좀 어려운 문항이라 그랬는데 2번을 잘 적으려고 그러면 첫 번째 2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왜 설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그 고민과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읽는 사람,
읽는 사람, 평가자의 입장에서 읽으면서 아, 진짜 이 친구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설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능동적이고 자발적이냐 하는 저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제가 수동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능동적, 자발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뭔가를 했다. 이게 이제 능동적, 자발적 상황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2번 같은 글을 적고 나면 대부분 많은 글들이 이 수동적 상황이 많이 적힙니다. 이 사례들이요. 앞에서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사장님한테 내가 뭔가를 제안했다 그러면 그게 안 해도 되는 건데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래, 넌 아르바이트 하면서 월급을 받으니까, 급여를 받으니까 그만큼 또 그 가게에 기여도 해야지 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게 당연한 제안, 당연한 아이디어, 당연한 설득, 이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수동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는 상황,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설득을 하고 뭔가를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섰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쉽지 않으면 뭐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예, 2번은 그런 식으로 한번 적어 보시고요. 네, 그 다음, 우리 하나은행 관련된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자소서 첨삭에 대해서 문의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서 끝장 취업 이렇게 검색하면 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메인 화면이 나오고 그 위에 보면 여기 수강 신청이라고 하는 탭 메뉴가 있는데요. 수강 신청에서 자소서 첨삭반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요 밑에 있는 요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 뭐 학원으로 뭐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셔도 좋고 이렇게 학원 문의 전화번호하고 제 핸드폰 그 카톡 아이디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카톡 아이디로 개인적으로 그냥 카톡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일일이 다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소서 첨삭 문의는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라.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저 QR코드는 뱅커스 블로그입니다. 제가 직접 적고 하나은행 자소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뭐 농협은행, 뭐 신한은행 다 적어야 되겠죠. 제 뱅커스 블로그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 될 거니까, 은행권 취준생분들에게 뱅커스 블로그 이호 추가해 놓으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이 미리은행은 그 오픈 채팅방입니다. 오픈 채팅방, 은행권 취준생분들하고 같이 있는 오픈 채팅방이니까 들어와서 같이 정보도 공유해 보시고 제가 뉴스도 올려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드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올 때 입장 비번은 밑에 여기 2023 입장 비번입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는 본명 쓰지 마시고 닉네임으로 들어오십시오. 예, 그 다음 3번입니다. 본인이 성장하고 싶은 분야, 앞에서도 있었죠. 그 본인이 성장하고 싶은 분야에서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된 역량, 차별화된 역량. 그 다음 은행에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적어달라 하고 800자를 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 3번 문항을 얼핏 읽어보면 앞에서 그 1번 그 입행 후 계획 적는 거 있었죠. 입행 후 계획 적는 분야 그 문항이랑 좀 같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퀘스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복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구조는 400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400자 800자 나누면 초반에 저 400자는 뭘 적을 거냐 하니까 내 차별화된 역량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후반 요 400자 여기는 뭘 적을 거냐 하니까 입행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이제 적는 게 뒤쪽 400자겠죠. 그렇게 구조를 나눠놓고, 자, 여기 이제 1번 항목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1번 항목은 성장 계획을 적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업금융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개인금융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또는 외국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외부 영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또 뭐 5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꼭지를 제가 1번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이 1번에서는 미래형이고 미래형으로 작성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이 1번 답변인 겁니다. 근데 3번 답변은 좀 다릅니다. 3번 답변은 네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역량이 뭐냐?
네가 이제 성장하고 싶은 지원하는 분야,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 비즈니스 분야에서를 지원했다라고 하면, 금융 비즈니스 쪽을 희망한다라고 하면 그 분야에서 내 차별화된 역량이 뭐냐라고 하는 거, 이거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는 앞으로 역량을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난 이렇게 역량을 만들어 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현재 완료형 문장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형 문장이 이렇게 어떤 문단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후반 400자, 이 은행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발휘할 거냐라고 하는 거기는 이제 미래형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쌓아왔던 이 역량을 가지고 은행에 들어가면 1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영업 분야에서는 이렇게 활용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하겠다. 이제 여기 미래형 요 분야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겹칠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 가능하면 안 겹치게 충분히 저는 적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량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역량을 만약에 제가 회계적 역량이다라고 하면 이 회계적 역량에 대한 부분을 1번에서는 적지 않고 3번에서 적어야 되겠죠. 그 회계적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은행에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만약에 뭐 의학 역량이었다 그러면 의학 역량을 1번에 적지 않고 3번 이 후반부 400자 여기에다가 이제 적어야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3번을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 향후 은행 산업의 전망에 대한 본인의 생각. 향후 은행 산업이 어떻게 바뀌어 갈 거냐, 변화되어 갈 거냐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고, 그 다음 하나은행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해달라. 하나은행 그럼 어떻게 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분들한테 뭐 한 편의 작은 미니 레포트를 한번 써보라 이거하고 뭐 같은 문항인데요. 그리고 분량이 800자입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분량을 저렇게 200자, 600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200자, 600자. 자, 먼저 전반부 200자는 앞으로 은행 산업의 전망이 이렇게 갈 것 같다라고 하는 내 생각을 이제 작성하는 게 200자. 그 다음에 600자 쪽은 하나은행의 방향에 대한 제안, 이런 내용이 이제 600자,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제가 만들었고요. 자, 요 글을 이제 적기 전에 제가 뱅커스 블로그에다가 제가 그 경제금융 스터디 쪽에 글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미래은행 해가지고 제가 적어 놓은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 바스, 유비 쿼터스 뱅크, 인비지블 뱅크 이런 어떤 그 은행과 관련된, 미래은행과 관련된 용어들, 그런 개념들,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연구가 되고 있고 뭐 변화가 되어 가고 있을 거고 앞으로 변화가 되어 갈 건지, 거기에 대한 글을 적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요 글을 한번 읽어보고 4번을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밑에 그 설명 댓글 쪽에 설명 쪽에 다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은행 발전 방향을 이제 후반부 600자 정도에 적는단 말이죠. 자, 이 600자 분량을 제가 배정을 해 놓았는데, 이 600자가 500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길게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적을 수만 있다면. 여기도 제가 생각하는 하나은행 발전 방향은 크게 2가지입니다. 또는 3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요 꼭지를 이렇게 2개, 3개 정도를 잡아놓고 첫째, 둘째 표현을 1번하고 똑같이 첫째, 둘째 이 표현을 적으면서 4번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2-3개 정도 꼭지는 뭐 예를 들어서 영업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디지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꼭지를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꼭지를 2-3개 정도 잡고 그렇게 4번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자소서 문항을 보면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뭐 썩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썩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아 보이는데 하나은행은 살짝 중상 정도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생각하고 적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은행 지원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응원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끝장 취업에서 미스터뱅과 자소서 첨삭도 좋고 나중에 면접 준비도 좋고 하나은행 면접 시즌 되면 다시 오프라인으로 또 비대면으로 뭐 여러 방면으로 저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끝장 취업과 미스터뱅이 함께 응원합니다.